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뢰도 평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서 확률이 왜 중요하고 특히 왜 그렇게 많은 반복 테스트가 필요한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거고요. 네,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 몇 번 테스트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파악하냐 그 핵심 원리를 알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네.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. 많은 분들이 어떤 시스템 성능이나 안정성을 볼 때, 그냥 몇 번 테스트해보고, 괜찮네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저도 그럴 때가.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, 그게 왜 좀 위험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왜 수천, 수백만 번의 반복이 때로는 꼭 필요한지 좀 명확해지실 겁니다.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우선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좀 짚어보죠. 왜 이게 신뢰도 평가에 꼭 필요한 건가요? 그냥 한두 번 결과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경향성을 본다는 게 핵심인 것 같긴 한데. 정확합니다. 확률이라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, 예를 들어 새로 만든 알고리즘이나 제품이 있다고 쳐요. 이게 한두 번 잘 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수천, 수백만 번 썼을 때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 장기적인 신뢰성을 봐야 하잖아요. 장기적인 신뢰성. 네. 그걸 수학적으로 예측하고 또 검증하는 데는 이 확률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 거죠. 그런데요, 자료 보니까 테스트 횟수가 적으면 오히려 잘못된 결론 내리기 쉽다 이렇게 경고하던데요. 맞아요. 솔직히 몇 번 해보면 대충 감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걸까요? 그게 바로 이제 표본 크기의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요. 표본 크기의 함정. 네, 테스트 할 수가 적으면 그건 전체 경향을 보여주기엔 너무 작은 표본이거든요. 그래서 우연에 의한 결과 변동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. 우연히 크게 작용한다. 네네. 그 공유해주신 자료에 나온 주사위 예시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. 그 주사위 예시요. 네, 봤습니다. 100번 정도 굴리는 걸로는 실제 강눈이 나올 확률, 그러니까 한 16.6% 정도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 12%까지 결과가 벗어날 수 있다고요? 와, 그럼 실제로는 11%에서 23% 사이로 꽤 넓은 범위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100번 던졌는데도요. 100번이면 꽤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말이죠. 그렇죠. 심리적으로는 100번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총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초기 몇 번 결과만 보고 이 주사위는 왜 3이 잘 안 나오지? 라거나 반대로 이 시스템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네?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. 정말 그러기 쉽겠네요. 네. 그리고 이런 잘못된 초기 확신이 때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잘못된 확신만큼 위험한 것도 없으니까요. 그럼 이 변동성은 테스트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? 자료에 나온 그 데이터 변화가 인상 깊었어요. 네, 여기서 이제 소위 반복의 힘 혹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작용하는 거죠. 대수의 법칙이요? 네, 테스트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개별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연성 같은 것들이 뭐랄까 서로 상쇄가 돼요. 상쇄가 되는군요. 네, 그래서 전체 결과는 점점 더 그 실제 확률값,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대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. 자료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. 100회 테스트 때 플러스 12%였던 오차 범위가 1000회가 되면 얼마였죠? 천회면 플러스 3.5%로 확 줄어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만회가 되면 플러스 1.17%까지 안정화되고요. 10,000번 정도 되니까 오차가 1% 수준으로 떨어지는군요. 이때부터 비로소 좀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때부터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 10만 번, 100만 번으로 가면 오차는 플러스 0.13% 수준으로 정말 미미해지고요. 와, 거의 없네요. 네. 그리고 500만 번 정도 반복하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0.06%까지 줄어들어서 거의 이론적인 확률값인 16.6%에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. 이야, 엄청나네요.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진짜 성능이나 확률을 좀 신뢰성 있게 알려면 최소한 10,000번 이상은 돌려봐야 한다는 거고요. 최소 10,000번. 네. 그리고 정말 정밀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수십만, 수백만 번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주사위 던지기 문제가 아닌 거네요.
이게 우리 실생활이나 뭐 비즈니스 의사결정 같은 데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.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핵심은 이거죠. 이게 비단 무슨 확률 게임이나 뭐 공학적인 테스트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네네.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, 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, 심지어는 투자 결정까지도요.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성이 중요한 모든 종류의 시스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거죠. 아, 모든 시스템이요? 네. 그러니까 단 몇 번의 초기 성공이나 실패 사례, 즉 작은 샘플만 보고 와, 이건 무조건 된다. 라거나 반대로 아이고 이건 글렀어. 가망 없다. 이렇게 속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초반에 몇 번 결과 좋다고 너무 거기에 취하거나 반대로 몇 번 안 좋았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둘 다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꾸준히 검증하고 데이터를 쌓는 게 결국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반복을 통해서 검증된 그 장기적인 패턴,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진짜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거니까요. 네, 오늘 들어보니까 확률과 그 충분한 반복 테스트라는 게 어떤 시스템의 진짜 실력,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네요. 그렇죠. 특히 충분히 많이 반복해야 한다는 점, 그리고 데이터가 적으면 우리를 잘못된 확신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, 이거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자료 마지막 부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. 중요한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언급이요. 아, 네, 있었어요.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내리는 어떤 중요한 판단이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도요. 이 반복과 시간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?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혹시 내가 단 한두 번의 경험이나 뭐 순간적인 느낌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